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전세 퇴거 자금이 다 은행에서 받으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도 안 되고 내가 상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출을 못 받냐? 전세 퇴거자금 대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 간단합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분이 나간다고 했는데 보통 기존의 세입자를 받아서 그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집에 들어서 산다거나 혹은 역전세가 나서 더 낮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이 필요하죠. 이럴 때 받는 게 바로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인데, 요즘 뭐 전세 사기나 이런 뉴스들 많이 보죠. 또 전세 사기 별거 없습니다. 일부러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나도 이런 상황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임대인이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담대예요. 그냥 주택담보대출인데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슈가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 보증금을 올려서 받는 게 아니라 내려서 받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생기고 세입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도 부득이하게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시세가 잘 형성되지 않은 주택,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세입자 퇴거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보통은 이 세 가지 상황일 거예요.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서 이 집을 매도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간다거나.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즉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으실 겁니다. 자, 조건을 좀 볼까요? 전세 퇴거 자금도 뭐 어쨌든 주담되기 때문에 20년, 30년 장기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LTV도 봐야겠죠. 아직까지 우리 규제 지역이 남아있는데, 자, 비규제 지역부터 먼저 한대로 볼게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1주택자인 경우는 LTV 70%,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는 LTV 60%까지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자, 물론 이거는 감정가 대비해서 나오는 거니까 감정가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를 보기도 하고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4개구가 남아있죠. 강남, 서초, 용산, 송파구. 규제 지역은 1주택자인 경우는 LTV 50%, 다주택자인 경우는 LTV 40% 적용을 받습니다. 자, 요즘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까 정부에서는 이 역전세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데, 전세 퇴거 자금 반환 대출도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의 경우에는 이 아까 얘기한 그 LTV에서 우리가 DSR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DSR을 보통 40%인데 이거를 DTI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즉 내가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더 풀어버리는 거예요. 한도 LTV가 나오면 당신의 소득은 그렇게 많이 보진 않겠다. 많이 빌려줘서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적용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27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소득 요건이 있어요. DSR 40%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DTI 60%가 적용이 되는데,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RTI를 1배 정도 하향 조정합니다. 이 RTI라는 거는 연간 임대소득 대비해서 연간 임대사업 관련된 대출의 이자 상환액 비율입니다. 즉 임대사업자도 RTI를 하향 조정해서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세입자 보증금을 대출 받아서라도 다 돌려줘라, 이런 뜻이겠죠. 자, 대상은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에 한해서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된 개인 및 임대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는 전세 퇴거 자금에 대해서는 그 전세금의 상한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가의 전세 같은 경우는 대출을 못 받게 했는데 그게 7억이었거든요. 그마저도 지금 폐지를 해서 고가의 전세 보증금도 돌려줄 수 있게끔 한도를 풀어놨습니다. 자, 무직이라든가 아니면 전업주부라든가 아니면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정소득, 의료보험을 납부하는 그런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한다, 이런 추정소득을 가지고 최대 5천만 원 수준으로 일반 연봉을 받고 있는 직장인으로 심사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거는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증빙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전세 퇴거자금 용도로는 대출을 많이 완화하고 있으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세입자가 1년 있다가 퇴거하는데 저한테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1년 뒤에 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 금융 상품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세입자 퇴거하기 30일 내지는 40일 전에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부터 대출 준비를 하시고 너무 일찍 하셔도 원하시는 답변 듣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알아보신다고 하면 아파트 시세가 달라질 수도 있고 세입자 정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금융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일찍 알아보시지 마시고, 물론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정도 남겨두고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대출 실행까지는 2주 내지는 한 3주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내 집은 근저당이 잡히겠죠.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근저당을 해지하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든가 아니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했다. 이런 경우는 대출액은 모두 전액 회수가 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죠. 어쨌든 자금 용도가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세입자 퇴거자금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금융권 혹은 다른 금융권 P2P라든가 기타 금융권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은행 혹은 정책으로 주는 모기지로는 그런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전세 퇴거 자금이 다 은행에서 받으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죠.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도 안 되고 내가 상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출을 못 받냐?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주택을 담보로 퇴거자금 용도로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자금, 이금융권에서 사업자금 용도로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P2P 금융을 이용해서 잠시라도 이 보증금 퇴거자금을 주고 내가 빨리 이 집을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안 되더라도 어쨌든 대출을 빨리빨리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전세 사기 범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은행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금융권도 이용하실 수가 있다. 근데 그거는 워낙에 대출이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시고 가장 나한테 적합한 걸 찾아보셔야겠죠.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은행보다 금리가 더 좋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세 퇴거 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도 따로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짧고 금리는 은행보다 높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은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세입자가 텀이 한 3, 4개월 있다 올 것 같아.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낮은 상품을 이용해서 이자 비용이나 금융 비용을 더 적게 감당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은행의 정책 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상품도 함께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파트 금융에서는 블로그를 통해서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방문해서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통해서 상담 요청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